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너무 나쁜 친구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쁜 친구. 제가 이제 동영상 올렸는데 당하고 또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그 동영상에 댓글 주신 분인데 그분 그 사연이 조금 뭐랄까 표가 나는 그런 사연이어서 대화명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명을 얘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조금 이 내용이 좀 표가 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대화명은 그냥 사연을 주신 분이라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 한 학년에 1000명, 한 학년에 1000명. 한 학년에 1000명, 그게 가능한가? 라고 요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우리 나이대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이 지금 댓글 사연을 주신 분이 지금 65년생, 64년생쯤 되실 것 같은데 그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오전에 수업 듣는 애들이 있고 오후에 수업 듣는 애들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난 거죠. 얼굴도 모르지만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친하게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여자분에게 여자 동창에게 뭐 좀 지내다가 마음을 열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편하게 얘기를 쭉쭉쭉 했는데 이 친구가 아주 문제가 많은 친구라는 거죠.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뒷담화를 하고 이간질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나쁜 친구다. 그래서 이 댓글 사연을 주신 분께서 행복이 먼저다. 선생님 말씀처럼 속으로는 그래 지금이라도 이런 인간인 걸 알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다 듣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오해를 좀 받았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문득 생각나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마음 같아서 막 따지고 싶은데 다 자기 살아온 대로 성격대로 사는 건데 남을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은 믿는 상대가 아닙니다. 다만 소통과 배려의 대상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명심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믿는 상대가 아니죠.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남을 믿는다. 그거 아주 이제 웃기는 짓인 거죠. 사람을 믿는다. 본인은 믿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믿어요. 오늘 생각했던 걸 내일 바꾸고 내일 생각했던 것을 모레 바꾸는 것이 본인 자신인데 남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죠. 인간은 서로 소통하고 배려의 대상이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사연을 주신 분이 이 너무 나쁜 친구한테 속이 너무 상하신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뭐 동창이 또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모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간질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화가 팍 오르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마음이 문득 듭니다만 이 사연을 주신 분처럼 그러려니 하고 지금이라도 속내를 드러내줘서 고맙다 라고 생각하고 다 덮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너 이제 더 이상 그런 이간질 좀 그만해라. 그렇게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뭐 따진다기보다 너 왜 이렇게 했어? 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들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초등학생 타이르듯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문득 억울하고 분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그 매직 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됐다. 그랬을 때는 물론 이런 행동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화가 나면 따지고 싶잖아요. 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분하고 억울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나쁜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된다고 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표현해 버리면 아사리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상한 소문을 만드는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행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런 하급 사람들은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문득문득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강력한 매직 워드는 뭐냐? 아유, 살기 힘든가 보네. 그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참 많이 변하게 됩니다. 아유, 살기 힘든가 보네. 참 살기 힘들겠네. 아니 저런 식으로 이간질하고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면서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저런 인간이 바뀌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가족들끼리도 그 짓을 하고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짓을 하고 있고 어떤 모임을 가도 그 짓을 항상 하는 사람인 거죠.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살기 힘들겠네. 아유, 살기 힘든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아니, 뭐 사람이 옆에 있겠습니까? 뭐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보다듬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겠습니까? 다 떠나는 거죠. 그렇게 처근한 그런 삶을 사는 불쌍한 인간이니까. 아휴, 살기 참 힘들겠네. 살기 참 힘든가 보네. 그렇게 한번 툭 던지시면 뭐 갑자기 화가 나서 막 억울하고 막 화가 올라오고 그런 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나쁜 친구, 이런 친구를 감정적으로 그래 니 죽고 내 죽자, 니 때문에 말이야 하고 이렇게 따지고 같이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딱 감정을 표현해 버리면 그 밥에 그 나물이 됩니다. 아사리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만한 딱 하고 나서 우리의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억울할 때는 아휴,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든가 보네. 살기 힘들겠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면 참 희한하게 별로 뭐 억울한 마음도 안 들고 화도 안 납니다. 아유, 평생 저렇게 사니 얼마나 불쌍하냐. 살기 힘들겠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